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드디어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것은 조국 사태를 덮으려고 하는 꼼수이자 술책이라고 봅니다. 조국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았다면 지소미아 파기는 없었을 겁니다.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만 해도 현 정부 내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달 초에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를 순방을 하면서 한국을 방문해서 그런 중요성을 시사를 했고, 더군다나 지금 스티븐 비건 미국 특별대표가 한국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스티븐 비건은 분명히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서 지소미아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여러 차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문재인 정권에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문재인이 내린 결정이라고 봅니다. NSC 회의를 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이고 이미 그 전에 문재인의 뜻이 정용에게 전달이 됐다. 문재인은 우리가 익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좌파적 꼼수로 조국을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조국이 무너지면 나의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질 것이다. 조국이 일단 우리 이 좌파 정권의 성벽을 지키는 일종의 중간문이다, 대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조국이라는 문이 부서지게 되면 쓰나미가 성내로 닥친다라는 위기감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국을 한번 지켜보자고 하는 이런 꼼수로 지소미아 파기, 안보 문제까지 이제는 이용을 해먹는 이런 식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지소미아 파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옆에 올려놓은 두 번째, 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히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본은 예정대로 28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실행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것이며, 당분간 한일 간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일 간의 군사 공조, 안보 협력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그런데 문재인은 어떤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무슨 기업들이 고생하는 것은 직접 자신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자신을 포함한 이 좌파 세력이 호의호식하는 데에는 기업들의 고생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때문에 이런 한일 갈등의 한일 경제 보복 조치의 직접적인 피해가 자기에게는 오지 않으니까 일단 한일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지금 사그러들고 있는 반일 선동의 불길을 다시 한번 지피는 것이 오히려 전국 운영에 도움이 되고 내년 4월 총선에 좌파 세력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문재인이가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조국 사태는 조국이라는 불은 끄고 반일 선동이라고 하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야 되는 그 불을 다시 지펴서 한일 관계가 악화돼서 이것이 한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그런 것은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예산 편성으로 무슨 소재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생색만 내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면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세 번째는 역시 박근혜 작품이라는 것. 이 근저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이 최순실 이 사태의 한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하기 15일, 보름 전에 체결된 것이지요. 이명박 정권 때 체결을 하려다가 밀실 논란이 있어서 좌절됐던 것.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요청과 압박을 받아서 전격적으로 탄핵소추 보름 전에 체결한 것.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이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이런 식으로 쉽게 파기해버리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도 파기를 해버렸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기 때문에 1965년 한일협정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이런 식의 조치를 계속 취해서 일본을 자극한 것이지요. 한일협정이 김대중 대통령의 작품이었다면, 위안부 합의나 이런 지소미아가 노무현의 작품이었다면 결코 문재인이가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지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번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건이 국내에 체류하는 중에 완전히 전격적으로 파기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몽리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이 직접 트럼프에게 요청을 했는데 트럼프가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서 문재인에게 망신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중재의 노력은 하나도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에 대한 몽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다음 항목에 얘기한 대로 이것은 단순한 미국에 대한 몽리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 나아가서는 한미의 동맹, 한일 간의 군사협력 이런 데서 우리가 비협조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완전히 좌파적 이 벼랑 끝 메시지를 미국에게 던지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이제 선거 때문에 북미 간의 대화를 진전시켜야 되고 북한이 적어도 ICBM이라든가 군사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동북아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트럼프는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현실적인 상당한 필요에 봉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문재인이가 노리고 있다. 트럼프의 입장이 약화된 것을 노리셔서 자, 내가 만약에 목미를 부리면 북미 간의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중재자 또는 이 운전자 역할을 해서 그런 식으로 판문점 회동까지 만들어줬는데 내가 당신에게 요청한 사실을 세계에 폭로하면서 나에게 망신을 주고 일본이 요청하지 않으면 자신은 움직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국의 이 정권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목리를 부려보겠다. 그런데 이 목리가 보다 더 심각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는 좌파 정권이다. 친북주의 성향을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고 친중 관계를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으며 자, 한미 동맹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 부분 발을 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좌파 정권이 가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의 일단을 드러내면서 미국에 그런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제가 여섯 번째, 자,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가 상당히 불길한 것은 이미 심리적으로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의 폭주성이 더 한층 가열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도 벌일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 때 결코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결코 이 문재인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과 그의 이 정권의 핵심 세력은 아마도 지소미아 파기보다도 더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라는 불길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하나 장담합니다. 결코 이것이 첫 번째는 문재인이가 노리는 것, 조국 사태를 덮으려 하는 시도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이런 것들이 대중의 관심을 다소 더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국 사태에 대한 민심은 벌써 이반이 됐고 조국의 각종 비리와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하려고 하는 이런 보수 언론, 우파 세력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결코 이것은 이미 조국 사태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저는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악화라든가 반일 감정 선동도 이미 시간이 갈수록 그 약효가 떨어질 것이며 안보까지 정권의 이용을 해먹는다라는 비판론이 거세지면 문재인의 이런 꼼수는 허공에 흩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